최진실 딸 고인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정말 그녀는 매우 슬픈. 고 최진실이 식주기를 맞았다. 그와 인연이 있는 이들은 추도식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며 고인을 그리워했다. 2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한 갑산공원에서는 고 최진실 사망 10주기를 맞아 추도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최진실의 아들 환희군, 딸 준희, 어머니 정옥숙 여사, 이영자, 정선희를 비롯한 가족들과 지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외할머니와 함께 현장에 도착한 환희군은 최진실의 묘 앞에 꽃바구니를 놓았다. 취재진과 만난 그는 이럴 때마다 엄마가 생전에 얼마나 대단하셨던 분인지 실감한다. 존경스럽다며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난다. (10년이) 지나도 보고 싶은 건 똑같다. 준희와도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한다. 엄마가 하늘에서 나랑 준희랑 잘 하고 있는 걸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도착한 준희 양은 직접 쓴 편지로 어머니 최진실에게 그리움을 전했다. 준희 양은 벌써 10주기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최진실에게 엄마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보고 싶어. 다음 생에도 우리 엄마 꼭 해줘. 다음 생엔 연예인 최진실이 아니라 그냥 준희 환희 엄마로 만났으면 좋겠어.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추도식에는 가족과 함께 생전에 고인과 인연이 있는 이들이 참석했다. 식이 진행될수록 가족과 지인들은 먼저 떠나보낸 고인을 떠올리며 눈물지었다. 이 자리엔 고 최진실의 절친이었던 이영자와 정선희도 함께했다. 두 사람은 추도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틋함을 드러냈다. 추도식을 마친 후 정옥숙 여사는 취재진에게 10년 동안 잊지 않고 진실이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정 여사는 최진실에 대해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나. 어떻게 잊겠나. 하루도 1시간도 잊은 적이 없다. 그래서 거실에 딸 사진을 걸어두고 항상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정 여사는 딸을 먼저 보낸 뒤 지난 10년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왜 이리 안 가는지, 세월이 가야 애들도 크고 나도 진실이가 있는 곳으로 갈 텐데라며 자식을 떠나보내고 정신없이 10년을 살았다. 미친 듯이 산 것 같다.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아이들이 큰 걸 보면 10년이 갔구나 싶다. 아이들과 사는 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때론 진실이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세월이 지나니 잘 커준 아이들에게도 고맙다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정 여사는 딸 최진실에게 네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들, 딸 착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 동생이랑 잘 지내고 있어. 머지않아 갈게. 네 아들, 딸 끝까지 최선을 다해갈 테니까 편하게 쉬기를 바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최진실은
지난 1988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후 드라마 질투, 별은 내 가슴에, 그대 그리거나, 장밋빛 인생,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과 영화 고스트 마마, 마요네즈 등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이후 2008년 10월 2일 향년 40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2. 최진실 추도식 10주기. 최진실 추도식 10주기. 벌써 최진실 사망 이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배우 고 최진실의 10주기가 찾아온 가운데 고인을 사랑했던 이들이 모여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10월 2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갑산공원에서 고 최진실의 10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이날 추도식에는 고인의 모친인 정옥숙 씨, 아들 환희군, 딸 준희 양 등 유가족뿐 아니라 이영자 등 생애 고인과 절친하게 지냈던 동료 연예인들, 팬들도 같이 할 예정되었습니다. 고인의 팬클럽 연합회원들은 미리 추도식이 열리는 현장을 찾아 행사 준비를 마무리했어요. 또 10주기를 맞이해 서울 한강 뚝섬의 전망문화 콤플렉스에서 그 시절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배우 최진실이라는 타이틀로 사진 및 영화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고 최진실은 1988년 MBC 드라마 조선 왕조 500년 한중록으로 데뷔, 연기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MBC 약속, 질투, 폭풍의 계절, 별은 내 가슴에, 그대 그리거나, 장미의 전쟁, SBS 사랑의 향기, 아스팔트 사나이, KBS ETV 장밋빛 인생 등에 연달아 출연하면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브라운관뿐 아니라 스크린에서의 활약도 두드러졌습니다.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미스터 맘마, 마누라 죽이기,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 고스트 맘마, 홀리데이 인 서울, 편지, 단척비연수 등에서 호연을 보여주며 각종 시상식의 신인상과 최우수연기상, 인기스타상, 대상 등을 휩쓸었습니다. 유작은 2008년 방영된 MBC 주말 드라마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입니다. 고인은 야구 선수로 활약했던 고조성민과 결혼한 이후 슬아 환희군, 준희 양을 품에 안았으나 이혼 후 풍파를 겪었습니다. 고 최진실은 2008년 10월 2일, 고 조성민은 2013년 1월 생을 마감했어요. 수준급 연기력과 아름다운 외모를 겸비한 스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연예계는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10년이 흐른 현 시점에도 많은 동료 연예인들과 팬들이 그녀를 꾸준히 그리워하면서 추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팬들은 매해 유가족과 같이 매년 고인의 유골이 안치된 갑산공원에서 추도식을 이어왔습니다. 최진실 가족의 비극사. 드라마에서도 이런 비극의 가족사는 없었습니다. 탤런트 최진실과 동생 최진영에 이어 6일 최진실의 전 남편인 전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기 스타로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던 스타 최진실, 진영 남매의 죽음에 이어 전 남편인 조성민까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특별히 세 사람 모두만 39세 나이에 모두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최진실, 진영 남매는 이혼을 한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두 사람은 차비가 없어 걸어다니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수제비만 먹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20살이던 1988년 CF로 데뷔한 최진실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라는 대사가 인기를 얻은 후 연예계 신데렐라로 떠올랐습니다. 이어 데뷔한 동생 최진영도 1990년대 드라마와 영화의 주조연으로 활약했어요. 남매의 우애는 연예계에서도 유명했어요. 1999년 최진영이 스카이라는 예명으로 가수 데뷔했을 때 최진실은 동생의 앨범 홍보에 발벗고 나섰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했네요. 최진실과 조성민은 1998년 12월 인연을 맺었습니다. 최진실은 그때 당시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 선수이던 조성민과 KBS 투어 출연을 계기로 의남매로 정을 쌓아오다 2000년 12월 결혼했어요. 당대 최고 여배우인 최진실과 일본 명문 구단인 요미우리 자이언츠 투수의 결혼은 국내외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연상연하 커플이 생소해 조성민이 5살 연하라는 사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성민은 2002년 12월 파경을 맞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해왔습니다. 2004년 8월 조성민이 최진실 집에서 폭력을 휘둘러 긴급 체포됐고 결혼 3년 9개월 만인 2004년 9월 결국에는 합의 이혼했어요. 환희와 준희 남매를 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최진실은 연예 활동을 접고 연기 인생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곁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이 동생 최진영입니다. 2005년 최진실은 KBS2 드라마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맹순이 역으로 시청자들을 올리며 재기에 성공했어요. (2008년에는) MBC로 줌마렐라 신드롬을 일으키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듯했어요. 그러나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택에서 숨진 누나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바로 최진영입니다. 최진실은 숨진 뒤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어야 했어요. 2009년 8월 경기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에 있는 고인 납골묘가 파헤쳐져 유골함이 도난당했고 유골함은 도난 21일 만에야 되찾아 다시 안치됐습니다. 최진영은 조카들을 돌보며 누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써왔습니다. 한 방송에서 그는 악몽에 시달려 밤에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밝혀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어요. 한동안 방황하던 최진영은 누나가 생전에 소원하던 대학에 진학하겠다며 2009년 한양대 예술학부에 입학했고 새로운 기획사와 계약하는 등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누나가 떠난 지 1년 5개월 만인 2010년 3월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전 부인과 처남을 먼저 보내준 조성민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팔꿈치 부상의 수술을 받았으나 재기에 실패해 2002년 요미우리를 떠났는데요. 제빵 사업가와 해설가 등으로 활동하다 2005년 한화에 입단했지만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2008년 최진실이 사망한 후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친권자가 사망하면 이전 배우자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게 되는 일을 막도록 하는 소위 최진실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 두산 2군 코치로 새 출발한 그는 작년 말까지 선수들을 지도했지만 지난달 초 두산과 재계약을 포기했어요.
굴곡 많은 인생을 살던 조성민도 끝내 희망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는 6일 서울 도곡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족의 연이은 자살을 놓고 가족 구성원의 자살이 유가족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또 다른 자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경북대병원 정신과 원승희 교수는 자살자 유가족들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살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말했어요.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운데 자살자 유가족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 가족도 이렇게 힘들어서 자살을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 실제로 자살을 택하기 쉽다고 말했어요. 분당 서울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희정 교수는 특별히 자살자 유가족이 나 때문에 괴로워 자살했다는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객관적 상황을 설명해주고 심리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